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전국마저 불안하자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인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생에 집중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구속된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전국마저 안정될 기미가 없어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좀 답답하죠. 지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니까 사실 답답한 상황이 있고요.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때려 붓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원이 그 난리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치권은 앞다투어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법조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싸우자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대통령과 여당에는 책임론이 불거졌고 여전히 대통령 구속에 유감을 표하는 국민의힘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내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더 이상 민주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정당이 아니다. 저희들은 정당 해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광주시와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환영하면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주요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 전남도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전략사업 선정과 AI 2단계 예탄 면제가 시급하니 국가의 협조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 상황 속에 불안한 정국이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가 받게 될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시민들은 법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져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합니다. 폭동으로 법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항의하면서 법원마저 폭력의 장으로 만든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러웠죠. 어떻게 자신들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참탈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선진국에 향하는데 미개 나라나 비슷하잖아요.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극렬 지지자들 또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선동하고 진입해서 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은 윤석열이한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도 경비태세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글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법원이나 각 정당 사무소 등 기관에서 시설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4개 법원과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 사무소와 한라인을 구축해서 예보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서 법원을 테러하겠다든지 협박하겠다든지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그 글 게시자를
찾아서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도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9개 언론단체는 1월 19일 폭동을 일으킨 극렬 지지자들을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극렬 지지자들이 현장 취재진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취재 장비와 소지품을 탈취하는 테러를 가했다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경찰의 과잉 대응 탓으로 돌리는 등 비호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함께 비판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내란죄로 엄벌해 국가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SNS로 확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 오늘 언론인 등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은 진실이라는 특정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사실이 아님을 공식 반박했음에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 관계자로부터 공유받아 참고하라고 보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와 관련된 20명 가운데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022년 1월 건설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인재로 결론이 난 붕괴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모두 20명.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14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산의 현장 소장인 이모 씨와 하청업체 소장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지지대, 이른바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책임자 3명에 대해서 징역 2,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리업체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현상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이후 사고 책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찹찹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했다는 것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하다못해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면 그 어떤 윗선이든 결국은 처벌된 사람이 없잖아요. 1심에서 현산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니까 거기에 맞는 처분을 지금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해서 처분을 내리.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의 출자 출연기관 정기감사에서 전남체육회 부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최소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출자 출연기간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입니다. 전남체육회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18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적정한 회원 종목 단체 관리가 꼽혔습니다. 해마다 전남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에 행정 보조비를 지급해왔는데 관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당시 회원 종목 단체는 모두 71개, 1개 단체를 제외한 70개 종목 단체에 지급된 보조비는 3억 6,720만 원이었습니다. 정회원과 준회원 등 등급에 따라 행정보조비 금액이 달라지지만 지난 2016년 이후 등급 점검 없이 관행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낭비 문제는 전남체육회의 안일한 회원단체 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원 종목 단체의 가입과 강등, 제명을 다루는 대의원 총회는 매년 개최됐지만 지난 9년 동안 강등과 제명 없이 7건의 가입만 이뤄졌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단체들은 정회원 35개, 준회원 16개, 인정단체 11곳으로 조정돼야 하고 나머지 8개 단체는 제명 대상. 한 해 동안 실제로는 2억 7,240만 원이 지급됐어야 했지만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전남체육회는 해당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며 올해부터는 등급심의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철저하게 등급을 해서 잘한 데는 승격을 시키고 못한 데는 또 강등을 시키는. 하지만 이 밖에도 업무 추진비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증빙 자료 없이 처리된 예산 등 낭비된 예산도 4,200여만 원. 또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합격 기준 미달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와 전남체전에서 다수의 부정선수가 출전한 점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탓인데요. 소비자는 물론 대목을 기대하던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전통시장은 한산합니다. 가판대를 가득 채운 과일들, 하지만 좀처럼 팔려나가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지고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너무 비싸. 자꾸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막 하나 더 주라 뭐 어쩌라냐.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0만 3,349원입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판매가를 반영했는데도 지난해보다 3.9%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폭염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무와 배추, 배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 한 개당 가격은 3,000원대로 지난해 설 성수기와 비교해 98% 올랐습니다. 배추는 56.1%, 배도 20% 이상 비싸졌습니다. 밤을 비롯한 임산물과 시금치, 애호박 등 일부 품목은 내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비싼 줄 알고 살아야지 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또 애들이 딱 먹는 것만 사니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상인도 시민도 모두 힘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서 맡게 됩니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 갈등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조정 중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노동계, 경영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7인으로 구성된 조정중재특위를 출범하고 이에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2월까지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도출된 중재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GGM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일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중재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전남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가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료계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는 호소문을 통해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전남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해당 관광지에서는 인증사진과 여행 후기 이벤트, 방문도장 찍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지의 대표성과 매력 등을 심사해 2년마다 선정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